양보 못할 지지율, 최고난도 단일화. 자, 여론조사 결과도 오늘 새로운 여론조사 결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넥스트 리서치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지금 공개합니다. 자, 일단 김문수, 이준석 단일화 필요성은 36.6% 응답이 나왔고요. 자,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얼마 될까요? 79.5%가 단일화가 필요하다라고 밝혔습니다. 79.5%가. 개혁신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42.3%가 단일화가 필요하다고 응답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럼 대선 후보 지지도 한번 볼까요? 이재명 후보가 44.9, 김문수 후보가 35.9. 두 후보의 지지율은 한 자리 차이. 그리고 이준석 후보는 9.6.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 합치면 45.5%가 됩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여론조사 좀 보면요. 권영진 의원님, 단일화를 위한 최소 조건들은 지금 충족이 되고 있어요. 지지율에서. 예컨대 첫 번째,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의 합이 이재명 후보보다 비슷하거나 능가한다. 그 조건이 채워졌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이 15%를 넘는 압도적인 지지율이 나오면 이준석 후보 입장에선 단일화를 할 이유가 없지만 15%가 나오는 여론조사는 없다. 전무. 거기에다가 10%도 못 넘고 있다. 이 두 가지 조건들이 단일화를 하는 어떤 최소 조건들을 충족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조건은 충족했죠. 이 선거판 들어오기 전부터 구도가 진보는 이재명 후보로 완전히 똘똘 뭉쳐 단일화 됐잖아요. 네네. 근데 결국은 보수가 분열되면서 선거 전에 들어왔기 때문에 결국 막판 가면은 단일화가 변수가 될 거다라고 했고, 그 단일화 변수가 되는 조건은 단일화하는 보수 두 후보의 지지도를 합쳤을 경우에 이재명 후보 지지도를 능가하거나 이길 수 있다는 그런 조건이 열리면은 단일화 논의가 급물살을 탈 거다라고 했는데, 지금 어제 여론조사상으로는 그렇게 왔단 말이에요. 지난주에는 합쳐도 안 됐거든요. 안 됐죠. 그러니까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보수 지지층에서는 63%, 그리고 국민의 지지층에서는 75% 이상 이렇게 이제 이 단일화에 대한 요구가 국민들로부터, 당원들로부터, 지지층으로부터 본물처럼 터지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뭐 이 단일화가 성사되느냐 성사되지 않느냐는 이준석 후보의 결단의 문제라고 봅니다. 이 후보에게 달렸다. 네, 어제 방송 기자클럽 토론에 나와서는 완전 세기를 박는 듯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단일화 가능성은 0%다. 단일화 하려면은 김문수 후보가 사퇴하면 된다, 이렇게 하는데요. 아마 저 부분들은 지금 이제 최근에 지지도가 두 자릿수 이상으로 올라오니까 명분은 이준석 후보도 단일화를 거부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이재명 네. 총통이 되는 것만은 막아야 된다라는 것에선 동의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실리적인 측면에서 과연 여기서 내가 이 후보를 양보하거나 단일화 뭐 여론조사에 져서 김문수 후보로 단일화 하는 것이 나한테 실리가 있느냐, 아니면은 이번 대선을 포기하고 지더라도 다음에 자기의 정치적 자산을 쌓는 게 실리냐, 이런 계산이 지금 깔린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어제 얘기로는 이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는 당선을 막아야 된다는 그 대의나 명분보다는 미래의 정치 자산으로서 한 두 자릿수면은 그게 더 낫지 않느냐, 이렇게 가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캠프 내부에서도 그걸 부추기는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면에서 단일화 부분들은 아마 제가 보건대로 오늘 나오는 여러 가지 여론조사, 그리고 오늘 또 마지막 TV 토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오늘 밤과 내일이 단일화의 정말 분수령이 거고, 과연 이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를 해야 된다, 단일화 안 하고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됐을 경우에 결과적으로는 보수가 분열돼서 당신 때문에 패한 결과가 났잖아, 이런 정치적 압력으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이 아마 오늘 내일 사이에 단일화가 결정치 되느냐 안 되느냐를 가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동아일보에도 여론조사가 실렸습니다. 함께 보시죠. 45.9%의 지지율을 받고 있는 이재명 후보, 김문수 34.4, 이준석 후보가 여기서는 11.3%를 얻었습니다. 지금 보시면요, 복귀한 의원님. 그러니까
어떤 조사에서는 이준석 후보가 10을 넘기고 어떤 조사에서는 이준석 후보가 10을 못 넘기고 그럼 이준석 후보 본인도 좀 헷갈릴 것 같아요. 이게 왜냐하면 실제 득표가 복경 의원님 뭐 큰 선거 해보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여론조사랑 실제 득표랑은 또 다르잖아요. 실제 득표 기준으로 10%를 이상 득표해야 50%, 이 절반이라도 그 엄청난 전국 선거 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는데 실제 득표에서 10%를 못 받으면 그 전액을 다 빚이 되는 거 아닙니까? 빚.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큰 정치를 하는 사람이 그런 돈 얼마 가지고 전전긍긍하면 정치 못하지요. 너무 그리고, 큰 돈이라. 그리고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일단 공부물 같은 경우도 편지 형태로 간단하게 내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선거를 치른다. 이렇게 이미 다 계획을 짠 것 같아요. 그래서 싸게 했다. 예, 그래서 그런 비용이나 이런 문제는 네네. 물론 고려의 한 부분은 되겠지만 아주 큰 영향을 끼치진 못할 것 같다라는 말씀하고 또 하나는 단일화가 1+1은 2+ 알파가 돼야 되는 거예요. 보통의 경우에 2하고 시너지 효과가 더 나서 뭐 2.2, 2.3 정도의 효과가 나타날 때 단일화의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은 보면요. 조금 전에 여론조사에서 본 것처럼 둘이 합쳐서 2가 안 돼요. 지난 시간에 제가 뭐 말씀드렸지만 1+1이 1.7, 1.8 이 정도로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제 그냥 둘 지지도만 합쳐서 이재명 후보와 뭐 거의 견줄만 하다라고 하지만 거기서 더 빠지기 때문에 단일화 효과가 있을까라는 것에 대한 이준석 후보의 의구심이 있다고 봐요. 고민도 좀 있을 거다. 예를 들어서 100% 이긴다. 내가 양보해주면 그러면 지금 이제 뭐 일종의 백지수표 위임을 받은 거 아닙니까? 백지수표가 지금 국민의힘에서 날라오고 있다. 근데 그 백지수표가 실제는 내용이 꽉 찬 백지수표일 가능성이 높은데 네. 이때 이제 받아내야 되는 건데 어떤 것이라도 근데 지면 말짱꽝이에요. 여전히 네가 늦게 단일화해서 이랬다 이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단일화의 책임을 왜 이준석에게만 돌립니까? 김문수 후보가 어른이 젊은이에게 양보해주면 안 돼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어른이 젊은 세대에 양보라. 그러면요. 그것도 방법 젊은 편하죠. 세대도 이미 40살이 된 젊은인데 네. 아기 취급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너 투정 부리지 말고 양보해 이런 투거든요. 그러면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세력들에게 쫓겨나서 따로 살림을 차려서 지금 10%를 오르락내리락하는 이 지지율도 사실 기적적인 겁니다. 그러면 나를 중심으로 당신들 과거에 나 쫓아낸 거 반성하고 나를 대통령 후보로 해서 한번 승부 봅시다 라는 생각을 갖는 것이 어찌 보면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단일화의 책임을 만약에 이 상태로 단일화가 안 돼서 졌다라고 했을 때 이준석에게 돌릴 수 없는 것이 현실일 것 같습니다. 그거를 알아요. 결국은 그러면 이준석을 품지 못한 국민의힘 내부의 문제고 대선에서 졌을 때 국민의힘은 이제 그 분열의 도가니에 빠지게 될 것이고 그럴 때 이준석은 지금 당권을 받아온다고 할지라도 받아온 당권에 대한 유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보장이 없는데 선거 이후에 그 갈라지는 틈에서 새로운 살림살이를 차리는 것이 본인의 정치적 미래를 위해서 훨씬 좋겠다. 이런 판단을 내려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분 의원님의 의견 전해드렸습니다. 권영진 의원은 단일화를 안 하고 대선에서 졌을 때 그 후폭풍과 정치적 피해는 돌이킬 수 없을 것이다라는 점을 똑똑한 이준석 후보가 잘 고려하고 있을 것이다라는 해서 권영진 의원님은 단일화를 했다가 만약에 졌을 때는 이거 얻지도 못한다라는 것을 역시나 이준석 후보가 잘 알고 있을 것이다라는 각기 다른 의견인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 저희 돌직구쇼의 대선 빅매치 지금 시작합니다. 대선 때까지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매일매일 카운트다운을 하는데요. 이제 진짜 일주일 딱 7일 남았습니다. 오늘 7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 빅매치 라인업을 공개합니다. 오늘의 빅매치 라인업은요. 바로 김문수 대 이준석이고요. 단일화입니다. 먼저 백지수표. 김문수 후보는 국민의힘은 김용태 비대위원장을 다 들어줄게. 단일화만 하자. 원하는 게 뭐니? 백수표를 거의 던진 셈입니다. 들어보시죠.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역시 이재명 총통의 집권을 반드시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결코 다른 편이 아닐 것입니다. 양당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와 사명이 같다면 무조건 반대 입장은 아닐 거라고 믿습니다. 이에 개혁신당이 단일화의 전제 조건을 제시해 주시기를 제안드립니다.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30 세대를 위한 개혁신당의 정책 진심으로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백지 수표. 모든 조건을 다 수용하겠다. 김용태 비대위원장과 이준석 후보는 절친한 사이. 보통 절친한 사이가 아니라 천하용인 중에 한 명이었어요. 사석에서도 자주 보는 사이인 걸로 제가 또 잘 알고 있어요.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또 저희 돌직구 출신이기 때문에 백지 수표. 이 깨끗한 백지 수표. 원하는 거 쓰라는 거예요. 원하는 금액을 쓰라는 거예요. 김광남 변호사님, 백지 수표가 지금 날아왔어요. 원하는 거 쓰라는 겁니다. 뭘 쓸까요? 뭐 총리를 쓸까요? 장관 지명권을 쓸까요? 서울시장 후보를 쓸까요? 뭘 쓸까요? 백지 수표라는 의미가 사실은 마음대로 하라는 얘기잖아요. 거기다가 원래 이제 수표는 돈을 쓰는 거예요. 돈을 써야 되는데. 1억을 써도 5억을 쓰든 10억을 쓰든 100억을 쓰라는 이야기인데 이제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에 대해서 마음이 좀 있다고 한다면 그 수표에다 쓰겠죠. 네. 그래갖고 뭐 국민의힘 전체가 자기를 쫓아낸 거에 대해서 이제 사과를 하라. 첫 번째. 두 번째, 윤 전 대통령과 관련돼서 탄핵에 반대했던 거에 대해서 처절한 반성을 해라랄지. 이준석 후보가 일반적으로 얘기했던 이야기들이 몇 가지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 그렇게 뭐 수표에다 쓰지 않을 것 같고 백지 수표 지금 건네주려고 하는데 아예 받지도 않고 지금 수표 안 받으려고 어떻게 보면 피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제 단일화가 상당히 이제 요원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이준석 후보가 0%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고민을 하고 있을 거라고 봐요. 고민 중이다. 예, 이번에 후보 단일화가 안 되면 이제 개혁신당이 사실은 생존할 수 있는 그런 정치 상황에서 여지가 좀 부족하고 개혁신당의 생존의 문제다. 그렇죠. 생존의 문제가 달려 있고 지금 여론조사에는 뭐 10% 넘는 것도 있고 넘지 않은 것도 있지만 네네. 이준석 후보를 지지한 층은 청년 아니면 이제 무당층이 주로 이루거든요. 근데 이 이준석을 지지하는 층은 충성도가 낮아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국민의힘 대 민주당, 김문수 대 이재명 이 구도로 가면 결과적으로 이준석 후보가 당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면 이 충성도 낮은 유권자는 사실은 포기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게 본선에 들어가서 투표 결과는 이준석 후보가 10% 밑으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봐요. 네. 경우에 따라서 한 5% 정도 나온다고 하면 워낙 김문수 대 이재명의 싸움이 치열해서 이준석 후보의 지지도가 한 5% 나온다고 하면 이준석 후보는 엄청나게 후유증이 있을 거예요. 일단 이준석 후보도 범보수 후보로 분류되잖아요. 결과적으로 자기의 정치 기반은 보수층을 가지고 해야 하는데 근데 이번에 단일화가 안 되면 이제 아예 멀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시 국민의힘과 합칠 수 있는 기회는 거의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아주 강성 보수 지지층에서는 이준석 후보를 이전에도 뭐 굉장히 뭐 싸가지는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지만 또 배신자 프레임이 또 여기에 작동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이제 이번 대선 이후에 정치적인 어떤 생명 이런 예. 거에서 고민을 할 것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손사래를 완전하게 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지금 가능성은 별로 많지 않지 않나. 뭐 하지만 그런 고민 중일 거다. 예. 앞서 이제 김광삼 변호사님 의견 전해드렸는데 민주당 같은 경우가 지난 대선에서 이제 434억 원을 보존받았잖아요. 개혁신당이 아무리 용지 같은 거 좀 싸게 한다 하더라도 전국 선거라 한 수백억인데 그럼 만약에 김광삼 변호사님 의견 주셨는데 10%를 실제 득표를 받지 못하면 그 수백억을 다 대출 받았을 텐데 이거 갚거나 갚지 못하면 큰일 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수백원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일단 선거관리 중앙선거관리에서 보조금이 15억이 있고요. 그다음에 후원금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마 50억 정도 이쪽 저쪽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최소한도로 선거를 치르겠다고 해서 사실 우리가 지금 선거에 굉장히 종반이잖아요. 근데 개혁신당 유세차는 보기가 힘들어요. 그게 돈이 엄청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플랜카드도 사실은 그렇게 많이 걸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50억 그래도 플랜카드가 곳곳에 다 걸렸던데
근데 이제 전국인데. 플랜카드는 뭐 네네. 한 동네 2개씩 걸게 되니까 그건 거는데 지금 보니까 유세차하고 그리고 동네별로 한 명씩 배치할 수 있는 선거운동원들은 보이지 않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 이제 자체적으로 어쨌든, 굉장히 예. 스몰화를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비용 부담은 현실적으로 고민이 될 것이다. 자, 이에 대해서 이준석 후보 측의 현재 답변은 뭘까요? 대선 빅매치 요지부동 들어보시죠. 백지수표 대 요지부동. 단일화 가능성을 몇 %다 이렇게 말씀하신다. 0%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빨리 사퇴하도록 설득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제가 냉정하게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단일화에 관심 없고 정말 김문수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막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사퇴하시면 될 일이다. 일각에서는 더 확실한 어떤 보증과 요구 조건, 백지수표 조건이 나올 때까지 이른바 이제 이준석 후보가 몸값을 올리는 거 아니냐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단일화를 두고 숨바꼭질까지 벌어졌다는데 함께 보시죠. 신성범 빅텐트 추진 단장이 그제 종로 유세 현장을 기습 방문했어요. 자, 대화 거부하자 차량 동승에 시도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준석 후보는 절대 안 들어가겠다. 국내미 집으로 쫓아올 것 같다. 라는 얘기까지 집에 안 들어가겠다. 이 얘기까지 했습니다. 지금 보면은 뭐 조기현 변호사님 집에 안 들어가겠다. 뭐 전화 안 받겠다. 그런데 또 기자들 물어보니까 문자나 텔레그램 보겠다. 이러고 이준석 후보 본인이 안 만나겠다는 건데 이준석 후보 주변인들은 또 만나고 있는 것 같고 어떻게 봐야 됩니까? 단일화 협상이 막후에서 진행이 되면 후보 당사자가 뭐 굳이 만나거나 전화 받을 일이 없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저 얘기는 그냥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다. 정말 안 하겠다는 의지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시한이 임박했기 때문에 가능성은 조금씩 낮아지고 있는 건 분명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편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을 것이다. 그런 면에서 보면 아까 신성범 의원이 일부러 피하고 이런 뭐 이 숨바꼭질 같은 장면이 있긴 한데 저는 뭔가 더 확실한 걸 요구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히려 백지수표 던졌으니까 네네. 다 알아서 써라. 이게 더 막연한 거죠. 아, 한번 그러네. 알아서 써라. 이건 좀 막연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신성범 의원님 뭐 개인적으로 저도 알고 죄송하지만 네. 이행을 보장할 수 있는 분이 믿을 만한 수표를 줘야지. 그냥 백지수표 주고 막 쫓아다닌다고 될 일이 아니라는 거. 금액 찍힌 수표 가져와라. 그렇죠. 이준석 후보가 그런 계산 안 하겠습니까? 그리고 당장 이제 며칠이면 대선이 끝나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된다고 해도 뭐 플러스 알파 효과 때문에 이 승부가 뒤바뀔 가능성은 높지 않은 마이너스 단일화 가능성이 또 높다고는 보는데 어찌 됐든 되는 경우 안 되는 경우 단일화 조건이 이행될 수 있는 확실한 뭐가 없다고 하면 그건 괜히 이 단일화에 그냥 맡겨놓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할 거면 확실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일 사이에 그런 조건이 충족되는 협의가 가능할지의 문제만 남았다. 근데 지금은 이 몸이 다른 국민의힘이 그렇죠. 마구 던지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그 안에서 뒤에서 막고 해서 네. 실제 당장 6월 4일부터 예를 들면 당권이었다면 어떻게 보장할지. 어떻게 보장할지. 그러니까 협의가 좀 네. 처음 제기됐을 때 진행이 됐다고 하면 이 흡수합당이든 등 여러 가지 시간이 좀 있었다면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들이 여러 가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비대위 체계로 가면서 바로 당권을 접수한다거나 이런 게 가능했을 텐데 지금은 사실 쓸 수 있는 카드 이준석 후보가 뭐 성큼 받을 만한 확실한 믿을 만한 어떤 조건 제시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걸 요구하면서 마지막 밀당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는데 여전히 쭉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안 했을 경우에 이준석 후보가 지금 10%대 정치적 영향력을 계속 갖고 갈 수 있을 것이냐. 본인 그게 아니라는 걸 알 겁니다. 실제 네네. 이 상황에 그대로 삼자구도로 투표가 진행이 된다고 하면 지지율은 지금 나오는 지지율보다 실제 득표율은 많이 떨어질 거예요. 그러면 그 6월 4일부터 개혁신당이
정치적으로 뭐 세석을 가지고 캐스팅 보수도 될 수도 없고 지금처럼 여론의 주목도를 받을 것이냐 그것도 안 될 것이고 대선 뭐 보수 진영 내 국민의힘 지지하시는 분들은 패배의 책임론을 또 이준석 후보한테 던질 것이고 상당 기간 정치적으로 힘을 쓰기가 어려운 국면이 될 수 있다는 건 분명히 알기 때문에 이준석 후보는 마지막까지 확실히 이행 가능한 손에 쥘 만한 어떤 조건을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렇군요. 자, 이 이준석 후보가 여론조사와 실제 득표는 다르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 전해드리고 있는데 김재현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른바 사표 방지 심리가 작동한다는 겁니다. 이준석 후보 현명한 판단하길 결국 이준석 찍으면 이재명 된다라는 심리가 반영할 것이다. 대선 3자 대결 구도로 치러지면 국민의 투표장에서 단일화를 이룰 것이다. 그러니까 실제 득표율은 여론조사만큼 안 나올 거다라는 얘기를 지금 김재현 의원이 일종의 어떤 뭐 압박용일 수도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건데 앞서 복경 의원님이나 우리 조기현 변호사님 했던 얘기가 당에서 쫓겨나다시피 이준석 후보가 한번 그 대접을 받았는데 백지 수표가 애매하다는 거예요. 지금 조기현 변호사님 얘기로. 이거 어떻게 믿냐. 여기 저 옥새라도 찍어주는 건 아닌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요구 조건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얘기했는데 자 이준석 후보가 이거 어떻게 믿을 수 있나? 믿을 만한 겁니까? 근데 뭐 이거는 실리의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진짜 백지 수표를 주듯이 그렇게 한 거는 그만큼 단일화가 간절하고 절박하다라는 표현이고 그리고 단일화 효과 부분들은 저는 지금 추세라면은 단일화 하면은 이길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게 동아일보 아레날 조사 부분들을 보면은 지금 이준석 후보 지지도가 11.3%잖아요. 근데 단일화 됐을 경우에 물론 이재명 후보 지지하겠다는 것도 24.4%가 나와요. 그런데 김문수 후보 지지하겠다 47.7%. 그리고 아직은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27.9%도 있는 거예요. 합치면 75.6%가 사실은 단일화 할 경우에 김문수 후보를 지지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떤 모양새로 단일화가 되느냐가 중요한 거죠. 예를 들면 이준석 후보가 흔쾌히 동의하고 자기 지지자들에게 김문수 후보 지지를 호소할 수 있는 거라면은 적어도 80%는 저는 옮겨간다고 봅니다. 네네. 그럼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해요. 그런데 지금 이 모든 조사들 중에서 지금 아직 응답하지 않고 있는 10% 이상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 김문수가 이길 가능성이 있다고 보면은 승수 효과라는 게 저는 작용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단일화 부분들은 그렇게 쉽게 볼 수 있는 문제만 아니다 이렇게 보는데요. 그러나 뭐 김재원 비서실장 얘기는 그 뭐 상식적인 얘기죠. 막판으로 가면은 사실은 뭐 지금 11.3% 10% 나오지만은 저는 10% 밑으로 떨어진다고 봅니다. 떨어질 거고 그리고 보수층들은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준석 찍으면은 이재명 당선될 거라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김문수로 옮겨갈 가능성이 높은데 과연 저 얘기를 비서실장인 김재원 실장이 얘기를 하는 게 적절했느냐 이런 문제는 있는 것 같아요. 후보와 비대위원장은 열심히 지금 이준석의 후보를 지금 모시려고 노력하는데 아니야 뭐 이렇게 단일화 안 했대 뭐 찍으면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매우 적절한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저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예. 복경의.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진단을 좀 달리합니다. 그러니까 김재원 비서실장 주장은 그냥 평상시 투표예요. 평상시 선거에서는 그런 효과가 일반적인 현상으로 나타나지요. 그런데 지금은 비상계엄 이후에 현재 내란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민주당의 진단 그리고 국민들의 진단이 있어요. 그리고 이번 선거가 윤석열 전 대통령 때문에 조기에 치러지는 선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보수적인 성향이기 때문에 싫어도 어쩔 수 없이 국민의힘을 지지는 하나 국민의힘 잘못한 건 분명해. 마음속으로 찜찜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를 줄 텐데 그렇다고 김문수야?
전광훈과 거의 비슷한 성향을 가진 사람이 국민의힘의 후보가 된 것에 대해서 매우 불편해하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나타나는 여러 조사치로 볼 때 이재명 후보가 승리하는 것이 거의 확실해 보인다라고 봤을 때 3자 구도에서 이번에는 오히려 국민의힘 지지층이나 보수층들이 어차피 김문수 후보는 미래도 없고 이기는 것은 더 불가능하고 그러면 차라리 미래에 투자할래? 라고 봤을 때는 오히려 현재 여론조사보다 실제는 더 많은 득표를 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이런 진단도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준석 후보가 지금 버티고 나를 중심으로 단일화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도 이런 분석 속에서 아마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냥 일반론적인 선거로 보지 마라. 이 판은 분명하게 12월 3일 계엄을 통해서 이것에 대한 심판의 성격이 있는 대통령 선거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책임 있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그 지지를 받기가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고 상대적으로 이준석 후보는 여기로부터 자유롭지 않을까. 그러면 오히려 더 유리한 조건일 수도 있겠다. 뭐 저는 이런 진단을 합니다. 자, 두 분의 의견 전해드렸습니다. 그 가운데 한동훈 전 대표가 열심히 유세를 하고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의 손을 잡고 들어줬습니다. 같은 현장에 나타나서 김 후보의 손을 한동훈 전 대표가 들어준 겁니다. 그 현장으로 가보시죠. 잘할 수 있도록 확실히 뒷받침하겠습니다. 김문수! 대통령! 여러분, 이재명은 사악해서 위험한 것이 아니라 무능해서 위험합니다. 우리가 명분 있게 싸우면 이재명 이길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계엄 옹호론, 부정선거 음모론과 확실하게 선긋고 친윤, 구태 정치와 확실하게 개혁할 것이라는 얘기해서 승리의 길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이재명의 위험한 세상을 막아봅시다. 자, 한동훈 전 대표가 김문수 후보의 손을 들어주는 장면까지 나온 겁니다. 김관선 변호사님, 한동훈 전 대표를 두고 뭐 일각에서 이래저래 얘기도 나왔지만 예상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목까지 쉬어가면서 김문수 후보의 손까지 들어줬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저는 예상을 했었어요. 일단 한동훈 후보는 지난 경선에서 이제 40% 이상의 지지를 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한동훈 후보가 이제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지 않고 유세를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선거에서 이길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제 스텝 바이 스텝 가는 것 같아요. 이제 한동훈 후보는 처음에 이제 부산서 유세를 시작했잖아요. 그때는 이제 김문수라는 이름이 써 있지 않는 그러한 선거 운동복을 입고 운동을 했고, 그다음 이제 대구 했고, 그다음 이제 석촌호수에서부터 이제 김문수라는 이름을 썼고, 그리고 제가 어제인가 말씀드렸는데 아마 어제 아침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두 손을 잡고 번쩍 들고 지지를 호소하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근데 뭐 생각보다 좀 빨리 왔던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런데 이제 이런 건 있어요. 이제 김문수 후보 자체는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의 이미지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이제 강성적인 이미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떤 비호감이 사실은 이제 지지도가 올라가는 데서 굉장히 장애가 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일단 윤 전 대통령과의 어떤 절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최근에 수직적 당정 관계랄지 대통령이 공천 개입, 당무에 개입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얘기 때문에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명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제 유세를 할 수 있는 그런 동기가 됐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근데 아직도 이제 걱정되는 게 많이 있죠. 왜냐하면 아직도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 층에서는 또 한동훈 후보를 또 싫어하는 그런 경향이 있고, 또 한동훈 후보의 어떤 지지층, 또 팬덤에서는 또 김문수 후보에 대한 또 반감이 있어요. 왜냐하면 경선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사실은 대선까지 7일밖에 남았지 않았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화학적 결합을 해야지 시너지 효과가 있고 보수가 뭉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아직도 약간 잡음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아마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 층, 또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좀 걱정스러운 측면이 있을 겁니다. 그 가운데 뉴스 속보가 하나 지금 들어왔는데 이낙연 전 총리가 11시에 기자회견을 잡았습니다.
많은 보도에서는 지금 김문수 후보에 대한 지지 선언이 나올 것이다. 내지는 김문수 후보와 이낙연 전 총리가 연대를 발표할 것이다. 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문수, 이낙연 이 두 사람이 개헌과 공동정부 운영과 관련돼서 일종의 어떤 합의를 발표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정확한 내용은 11시 이후에 좀 들어봐야 알 것 같은데, 자, 일단은 이낙연 전 총리가 11시 긴급 기자회견을 예고했고요. 어제 비공개 회동을 한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선거 연대 논의가 있었던 걸로 보고요. 자, 이렇게 되면은 뭐 사실상의 이낙연 전 총리의 김문수 후보에 대한 어떤 지지 선언으로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 구민주계 어떤 세력의 대표성을 지니고 있는 이낙연 전 대표인데, 자, 조기현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조금 전 들어온 뉴스 속보인데요. 글쎄요, 이게 뭐 뉴스가 될 만한 일일까요? 이미 시작 전에 이 대선과 관련해서 어떤 역할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정리하셨던 분이 아니었나요? 갑자기 글쎄 어떤 명분을 스스로 세울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선거일 7일 남은 시점에서 어떤 내용으로 이 두 분 간의 손을 잡든 간에 선거에 미칠 영향은 극히 미미할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이걸 뭐 빅텐트의 그나마 만들 수 있는 하나의 그림 정도로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낙연 전 총리 가지고 그 효과라는 거는 기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조금 전에 나왔던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에 이 너무 당연한 게 굉장한 이벤트처럼 뉴스가 되는 것도 저는 좀 이상합니다. 지금까지 오는 과정을 한번 보십시오. 처음에는 한동훈 후보가 누가 봐도 본인의 정치를 한다라고 해석될 수밖에 없는 행보로 시작을 했고요. 차츰차츰 이렇게 뭔가를 만들어갑니다. 옷은 입었는데 김문수 후보의 이름이 없고, 그리고 김문수 후보의 이름이 있는 옷으로 갈아입고, 그 집에서 받아가지고 갈아입고 나오시면 되는데 현장에서 꼭 그림을 만드시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손을 잡았습니다. 저 이 유튜브에 영상이 떠 있는데요. 지금 오디오가 안 들어서 그렇지 현장에서요 굉장히 비판합니다. 한동훈 후보의 저 발언을 했을 때 거기에 있는 모임 중에 뭐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이 있고, 김문수 후보를 지지했던 분들 중에 아스팔트 보수 그런 분들 계실 거 아닙니까? 굉장히 비판적입니다. 그러니까 저 상황이 두 손을 잡고 둘이 결합을 해서 이제 힘을 모아간다, 이런 분위기와 연출을 기대했을 텐데 그림만 그렇지 실제 상황, 저게 같이 계신 분들이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자, 내부 통합도 잘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이런 그림, 이 장면 하나, 또 11시에 이낙연 전 총리와의 어떤 뭐 연대, 이런 그림 하나, 이게 하나하나 플러스되는 효과 별로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는 가장 근본적으로는 김문수 후보가 이것을 다 끌어낼 만한 어떤 보수 통합적 후보로서의 역량이나 자질이 없기 때문이죠. 한동훈 후보도 지금 어쩔 수 없이 7일 남기고 손은 잡았지만 진심으로 김문수 후보의 저는 당선을 기대하고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낙연 전 총리도 오늘 같이 어떤 입장 발표를 하지만 김문수 후보의 지지라는 어떤 목표, 당선이라는 목표보단 본인이 어떤 정치적 영향력을 이만큼이라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시기에 안 할 수 없어서 나온 것뿐이다. 네. 그래서 뭐 두 장면 다 저는 선거에 미칠 영향을 크게 좀 보기 어렵습니다. 조기현 변호사님의 의견도 전해드렸습니다. 김관선 변호사님의 의견도 앞서 전해드렸습니다. 만약에 이낙연, 김문수, 한동훈, 안철수, 이준석 후보까지 단일화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잠시 후에 저희 도직구쇼에서 이 대선과 관련된 또 중요한 쟁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거북선 논란부터 비법조인 대법관 법안 철회 등등 다양한 쟁점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 대선과 관련된 주요 쟁점 집중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